아들을 바라보며 버티고 살아온 엄마입니다. 제 나이 50대 후반이고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미혼모로 자식을 키워온 엄마입니다. 20대 초반에 사랑하는 남자에게 버림당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 중 가장 크게 기억 남는 사연을 써볼까 합니다. 제 사연은 동정과 연민을 끌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얽히고 설킨 복잡 미묘한 사건이자 엄청난 반전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20대 초반에 아들을 낳은 미혼모로 지내기 시작했을 때 눈앞이 캄캄하고 암울했습니다. 아기를 키워본 적이 없는 건 당연하고 돈을 벌어본 적도 없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죠. 그런데도 아들의 사랑스럽고 귀여운 얼굴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자식을 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키울 각오로 사회로 뛰어들었습니다. 못 배우고 기술 없던 제가 할 수 있던 일은 식당 일이나 아무나 받아주는 단순 노동을 반복하는 공장 같은 곳이었어요. 다행히 친정엄마가 아들을 보살펴줘서 밖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답니다. 여러 허드렛 일을 해봤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월급이 오를 일이 거의 없으니 아들을 키우려면 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직종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을 알아보던 중 보험 설계사를 알게 되었고 열심히만 하면 큰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만큼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보험 설계사로 뛰어들게 되었는데 첫 달에는 보험 가입을 딱 한 건밖에 하지 못했어요. 맨 땅에 헤딩이라는 영업이 어렵다는 걸 그때 몸소 쉽게 깨달았죠. 그래도 저는 이 일로 꼭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싶었어요.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걸 다 해주리라 다짐했으니 반드시 살아남기로 했죠. 몇 달 동안은 생활비가 부족해서 친정엄마의 돈으로 생활했어요. 엄마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당장 보험 설계사를 포기하고 다른 길을 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뒤에서 응원해주는 엄마가 계셔서 멈추지 않고 보험 영업을 열심히 했답니다. 6개월 뒤부터는 두각을 드러냈었고 1년 뒤에는 영업소에서 보험왕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감을 잡고 나니 그때부터는 술술 풀리기 시작했답니다. 나중에는 여유가 생겨서 육아도 함께 하면서 틈틈이 일하며 돈을 벌었어요. 뼈 빠지게 쉬지 않고 일하던 공장이나 식당과는 전혀 다른 일 방식이어서 보험 설계사를 오래오래 하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아들을 잘 키워서 대학까지 보냈어요. 똑똑하고 야무진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뒷받침을 제대로 해준 제 목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공대를 나왔고 관련 직종으로 전기 기술자를 선택했습니다. 연봉도 만족할 만큼 벌었고 적성에도 맞는다며 흡족해했죠. 저는 그런 아들이 좋은 아가씨를 만나 가정만 잘 꾸리면 더는 바랄 것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30 중반까지 연애를 하는 걸 몇 번 보긴 했는데 자기 일에 욕심이 많아서 진급과 자격증을 따려고 여자 만나는 것을 뒤로하고 공부하는 걸 더 많이 봤습니다. 이런 아들은 곧 회사에서 팀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저에게 큰 선물까지 해줬답니다. 우리 아들이 엄마한테 차를 다 사줬네. 이 차 엄청 비싼 거잖아.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석훈아, 그냥 네가 타고 다니는 게 좋겠어. 엄마는 버스 타고 다녀도 돼. 아이 엄마, 난 회사 차를 끌고 다니잖아요. 이 차는 엄마를 위해 산 것이고 명의도 엄마 거니까 무조건 타고 다니세요. 아휴, 언제 이렇게 컸냐. 너 갓난아기 때 생각하면 이런 날이 온 게 신기하기만 하다. 잘 커져서 고맙다. 엄마가 저 키운다고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회사에서 팀장까지 된 건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엄마와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해야죠. 엄마 덕분에 제가 큰 회사에 팀장까지 달았어요. 내 아들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넌 정말 착하고 훌륭한 애야.
엄마는 너처럼 좋은 사람이 아니야. 아무튼 고마워. 모든 게 다 고마워. 엄마,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사귀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아들은 여자를 사귀긴 했어도 집에 데리고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큰 마음을 먹은 것이 분명했죠. 집에 여자친구를 데려오겠다는 거야? 그럼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니? 네. 제 나이도 결혼할 나이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제 네 엄마가 여한이 없다. 혼자 널 잘 키울 수 있을지 항상 의문이 들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서 잘해줬구나. 그래, 여자친구 데리고 와. 아들은 외제차 선물과 함께 결혼 소식까지 전해줘서 그날 날아갈 듯이 기뻐 잠을 설쳤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데리고 온 아가씨는 나이가 꽤 어려 보였어요. 알고 보니 아들보다 10살이나 어리더라고요. 아가씨 나이가 26? 아유, 10살이나 어리네. 석훈아, 너 도둑놈이라고 들어봤니? 맞아요. 저 도둑놈 맞아요. 세상에, 이렇게 곱고 예쁜 아가씨를 데려오다니 너 능력도 좋다. 둘이 어떻게 만난 거야? 지영이가 우리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자주 카페에 다녔고 어느 순간부터 사귀고 있더라고요. 만남 자체가 드라마 같네. 나야 이런 며느리라면 두 팔 벌려 환영이지. 예비 며느리는 대학을 나오지 못했고 알바를 꾸준히 하다가 카페 매니저가 되었다고 했어요. 제 아들에게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나이도 어리고 착하고 예쁘니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 석훈 오빠랑 결혼하면 정말 잘할게요. 오빠한테도 어머님께도 아주 잘하는 며느리가 될게요. 허락해 주세요. 그래, 허락하마. 근데 나한테 잘할 필요는 없어. 효도는 셀프라는 말이 유행이라며?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원치 않으니 둘이 잘 살아주기만 하면 더할 나위 없을 거야. 감사해요. 그럼 어머님, 상견례 날짜를 바로 잡아도 될까요? 왜 안 되겠니? 난 시간 많으니까 언제든 너희 부모님이 편한 시간대로 잡거라. 이제 아들 다 키워서 장가 보내니 내 마음이 한결 가볍고 여한이 하나도 없게 됐다. 지영아, 고맙다. 그렇게 예비 며느리와 첫 만남에 결혼 허락을 해주었고 일주일 뒤에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가족으로는 모친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나누고 다른 가족이 없느냐고 물었어요. 사돈, 실례지만 혼자세요? 네, 제가 사실은 미혼모예요. 어릴 적 사랑하던 남자 사이에서 딸을 낳았는데 버림당하고 줄곧 혼자서 키웠죠. 이 석훈 청년 같은 훌륭한 남자를 만나 결혼한다니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돈도 미혼모세요? 나도 미혼모인데. 정말요? 사돈이 혼자인 건 알았는데 저와 같은 미혼모인 건 몰랐어요. 우리가 인연이 될 사이였나 봅니다. 어떻게 같은 입장의 사람과 사돈을 맺을 수가 있는지 이거 참 신기하고 묘한데요. 저와 사돈은 주저리 미혼모로 살면서 힘들었던 순간을 실컷 얘기했습니다. 사돈은 나이가 40대 후반이었고 얼굴도 예쁘고 동안이어서 충분히 다른 남자를 만나고도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딸을 위해 헌신하고 시간을 쏟아부었더니 남자 만날 새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라 크게 공감했답니다. 제 딸이 많이 부족한 거 압니다. 사돈, 그래도 잘 좀 부탁드릴게요. 부족하다뇨.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본 적이 없어요. 지영이는 제가 친딸처럼 생각하고 보듬어 줄 거예요. 사돈, 저도 아들 부탁 좀 할게요. 가끔 무뚝뚝해 보이지만 속은 소녀 같은 애예요. 가끔 감동적인 말도 해서 눈물 나게 한답니다. 제 아들을 부디 사돈의 사위이자 아들로 받아주세요. 아유, 당연하죠. 이서방 같은 사람은 보기 힘든 청년이라는 거 아주 잘 압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돈과도 통하는 게 많았고 성격도 비슷해서 대화가 잘 통했고 결혼 관련한 이야기도 거추장스럽지 않고 간단하게 올리자는 생각까지 같아서 흡족히 하며 마무리했어요. 2달 뒤 아들이 결혼식을 올리는 날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젊은 시절 아들을 혼자 낳고 키웠던 순간들,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날들이 생각났고 그걸 다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게 다행이고 기뻐서 여러 감정이 섞인 눈물을 실컷 뽑아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흘린 눈물이어서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신혼집에 들어가 지내는 아들은 얼마나 좋은지 연락도 뜸하게 하더라고요. 며느리도 신혼 즐기랴 카페에서 일하랴 아주 바쁘니 연락을 자주 하진 않더라고요. 제 직업 특성상 밖을 돌아다니며 고객들을 만나니 자주 카페에 가는 일이 있어 일부러 며느리가 일하는 카페에 고객을 불렀습니다. 그 근처 사는 고객들은 거의 다 며느리 카페에서 만났죠. 어머님 오셨어요? 이번 주만 3번째 방문이시네요. 그래, 며느리가 보고 싶어서 일부러 여기로 약속을 잡았다. 왜, 부담되니? 아니요, 감사해서 그렇죠. 오늘은 서비스로 마카롱 드릴게요. 아우, 며느리가 주는 서비스니 거절하지 않으마. 그럼 오늘도 파이팅 해라. 네, 어머님. 고객들과 상담을 시작하면 무조건 보험 상품 하나라도 꼭 가입시켰습니다. 노련미라고 해야 하나? 제가 수천 명의 고객을 상대해서 그런지 고객의 마음을 빼앗는데 재주가 생긴 것 같았네요. 그런데 며느리가 일하는 카페에서 거슬리는 일이 항상 있었어요. 혼자 온 남자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며 시선이 제 며느리에게 고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쁜 건 알아서 아주 그냥 뚫어져라 쳐다보는 수컷 손님들이 참 많았어요. 처음엔 인기가 많으니 좋은 거지 생각하고 말았는데 얼마 뒤에 어떤 남자 손님이 며느리에게 연락처를 묻는 걸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매니저님, 나랑 밥 한번 먹어요. 나 잘 나가는 증권맨이에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사적인 대화나 부탁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주문 관련된 게 아니면 말씀을 아껴주세요. 죄송합니다. 며느리의 대처를 보고 안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며느리에게 연락처 묻는 남자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갔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입을 가리며 웃으며 좋아하는 걸 보고 순간 화가 났어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보험 고객과 대화를 나누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얘 새아가, 너 유부녀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남자 손님이랑 시시덕거리는 거야? 너 자주 이러니? 어머님, 손님한테 인상을 쓸 수는 없으니 억지로 웃은 거예요.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너 내 아들 여기서 만났다고 했지? 방금 저 남자가 했던 것처럼 연락처 물어보고 난 뒤에 사귀게 된 거라며. 너 결혼하고도 이런 식으로 남자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님, 그럴 리가요. 전 석훈 오빠랑 결혼한 사람이에요. 다른 남자를 만날 일은 절대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님. 흥분하는 거 보니 수상한데? 너 또 손님이랑 시시덕거리는 거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리고 네가 끼를 부리고 흘리니까 남자들이 늑대처럼 들이대는 거 아니야?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네가 바람나서 내 아들 상처 줄까봐 이런 말 하는 거야. 남남이면 관심조차 없었을 거라고. 내 잘난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고마운 줄 알고 조신하고 얌전하게 살아라. 며느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표정 관리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할 말을 다 전했죠. 이후에도 며느리는 계속해서 남자들에게 연락처 달라는 소리를 들었고 명함 디미는 남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카페 밖에서 남자와 깔깔거리며 웃고 있더라고요. 그걸 본 저는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달려가서 따졌습니다. 이게 보자 하니까 일하는 곳에서 남자랑 어울리고 있어? 야, 너 내가 경고한 거 잊은 거냐? 둘이 손바닥 치면서 아주 가관이야. 어머님 오해세요. 이쪽은 제가 아는 언니의 남편이에요. 형부라고 부르는 사람이라고요. 아는 언니의 남편? 넌 그런 사람이랑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 나누고 그러니?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계속 저를 이상한 여자로 여기시는 것 같은데 저 그런 여자 아니거든요? 네가 그런 여자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해. 훈계를 했으면 들어먹고 고칠 줄 알아야지. 카페 밖에서 남자랑 시시덕거려?
그러자 며느리가 어이없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만하시죠? 매우 불편하고 불쾌하네요. 어머님, 앞으로는 저희 카페 말고 다른 데 가서 고객들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나의 날 쫓아내시겠다? 왜? 찔리는 게 많은 거냐?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저도 화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주 무섭구나. 그래, 화내봐라, 화내봐. 어머님, 제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못살게 구세요? 제발 저한테 신경을 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주 대놓고 바람 피우겠다는 소리라네. 너 솔직히 말해봐라. 지금도 바람 피우는 남자가 있지? 방금 같이 있던 남자도 아는 언니 남편인데 네가 재미 보려고 따로 부른 거지? 진짜 말이 안 통하시네요. 어머님, 저 이만 들어갈게요. 가긴 어디를 가? 남자랑 시시덕거릴 시간은 있고 CM이랑 대화할 시간은 아까운 거냐? 며느리는 제 말을 무시하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은 맞으나 분명히 며느리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과 같은 건 하지 않았고 다시 마주치면 끼를 부리거나 흘리지 말라고 경고했답니다. 하루는 아들에게 며느리에 대해 말해줬어요. 주변에 남자가 많은 것 같으니 단속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일러줬죠. 석훈아, 니 천 무슨 아는 남자가 그리도 많은 거니? 결혼했으면 아는 남자를 봐도 모른 척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 엄마가 많이 신경 쓰이셨나 보네요. 근데 친구나 지인일 뿐이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집사람이 바람 피울 사람도 아니고 충분히 믿음이 가는 사람이니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말아주세요. 네가 이렇게 물러터져서 네 마누라가 더 설치고 다니는 거야. 내가 보기엔 저러다 크게 일을 낼 것 같다고. 엄마, 그만하세요. 제 아내는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걸 제가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확신해요. 넌 엄마 조언을 무시하는 거냐? 이 엄마가 느낀 게 있으니까 마누라 교육 똑바로 시키란 말이야. 아들까지 말이 통하지 않자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제 말에 수긍하거나 동요하지 않더군요. 결국 저만 화가 가득한 채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며느리도 저에게 많이 질려버렸는지 카페에 찾아가도 인사를 대충 하고 말더군요. 제 고민을 친한 고객에게 털어놓았더니 저더러 며느리 증후군으로 의심된다고 하더군요. 왜 그 의처증, 의부증처럼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는 거라 생각하고 의심하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의 지난 날을 돌이켜 생각해봤습니다. 미혼모인 저는 열등감도 많았고 자격지심, 결핍, 그리고 질투와 시샘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예쁘고 매력적인 며느리에게 며느리 증후군이 생긴 모양이더라고요. 이 병을 스스로 치료해보려고 처음으로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의심하던 일화를 들려줬더니 가끔 저 같은 환자가 있다고 해요. 상담과 처방된 약으로 치료를 해보자고 해서 적극적으로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치료를 시작하면서 며느리와 아들에게 일부러 다가가지 않았어요. 괜히 화만 내고 또 상처를 줄까봐 제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켰죠. 그런데 얼마 뒤에 아들 내외가 찾아와서 좋은 소식이 있다고 저에게 청첩장을 내밀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가 재혼하시게 됐어요. 어머님도 오셔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돈이 재혼을 하신다고? 너무 잘 됐다. 너희 엄마 나이가 40대 후반이라고 했지? 그래, 사랑을 시작해도 늦지 않은 나이지. 축하한다. 결혼식은 당연히 가야지. 감사해요, 어머님. 그리고 어머님도 아주 젊으시니까 남자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그동안 일만 하면서 살아오셨으니 좀 쉬면서 애인을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애인은 무슨... 내가 요즘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고객 말고는 아무도 안 만나고 있다. 내가 며느리 너한테도 괜한 의심을 해서 굉장히 미안해 죽겠다고. 요즘 정신과 다니면서 치료받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널 의심하지 않을 거야. 정신과요? 어머님, 저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 증후군이라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의심하는 병이란다. 뭐 의처증이나 의부증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래.
난 평생 남편 없이 살았으니 괜히 너를 만만하게 보고 질투, 시샘이 나서 의심하고 그런 것 같아. 아무튼 새애기, 너한텐 미안하다는 말밖에 해줄 말이 없구나. 미안하다. 어머님, 전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그럼 치료 잘 받으시고 나중에 꼭 좋은 사람 만나시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그래, 다 잘 될 거야. 내일의 해는 내일도 뜨는 법이니까. 그럼 다 같이 사돈 결혼식장에서 멋있고 예쁘게 입고 파티할 준비해보자. 제가 며느리 증후군이라고 알리며 사과했고 앞으로는 괜한 의심으로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돈 결혼식이 밝아왔고 예쁘게 차려입고 결혼식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사돈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걸 보니 진짜 숨이 막히게 아름답더군요. 며느리도 예뻤지만 사돈은 진짜 여신같이 보였어요. 사돈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미모로 그동안 혼자 딸만 키웠다고 하니 정말 아깝네요. 이제라도 사랑하는 짝을 만나서 다행이고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돈. 사돈도 이제 아들 장가 보냈으니 좋은 짝을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제 남편 지인들이 많이 왔으니까 한번 골라봐요.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근데 신랑을 보니까 많이 젊던데요? 실례지만 혹시 연하예요? 네, 맞아요. 저보다 5살 어려요. 세상에, 그럼 40대 초반이에요? 내 아들하고 몇 살 차이 안 나네요? 아주 젊은 장인어른이 생기게 됐네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 아들은 예의를 갖춰서 잘 대할 테니까요. 그럼요. 이 서방 훌륭한 사람이니 그렇게 할 겁니다. 사돈, 제 딸이 부족한데 잘 봐주시고 있어 감사해요. 잘 봐주긴요. 맨날 잔소리만 하는 못된 시어머니인걸요. 그래도 요즘은 만나는 걸 자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돈의 날이니 실컷 즐기시고 행복한 인생 시작을 응원합니다. 사돈이 신부 입장하자 박가사돈과 팔짱을 끼는데 진짜 예쁘고 부럽더라고요. 사돈이 결혼해서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집들이 초대를 받아 놀러 갔는데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저도 언젠가는 사랑하는 제 짝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었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며느리와 사이가 가까워지고 두터워졌는데 아들 녀석이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가겠다고 하더군요. 신혼인데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고 따지듯 물었죠. 이제 결혼한 지 넉 달 됐다. 근데 3개월이나 해외에 나가겠다고? 사쿠나, 그렇게 오래 자리를 비우면 좋을 게 없어. 매일 영상통화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저희 부부의 애정 전선은 무사해요. 엄마, 또 해외 출장 나가면 페이가 2배를 받을 수 있어요. 일하는 시간도 짧아서 쉬엄쉬엄 관광하듯 지내다가 오면 된다고요. 난 안 갔으면 좋겠는데. 새애기, 네 생각은 어떠냐? 이이가 가겠다고 결정했으니 말릴 이유가 없죠. 제가 이기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오빠의 앞길을 막고 싶진 않아요. 이번 출장이 내년에 있을 진급과도 연결돼 있다고 하니 당연히 보내줘야죠, 어머님. 오빠는 능력 있는 사람이니 뭐든 알아서 잘 해낼 겁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의 문제는 절대 없을 테니 염려하지 마세요. 아들 내외가 똑같이 해외 출장 가는 것이 아무렇지 않다고 하니 제가 더 말을 보탤 이유가 없었네요.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일러주고 말았죠. 얼마 뒤 아들은 3개월의 출장을 떠나게 되었고 저는 상태가 좋아진 것 같아 며느리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세아가 바쁘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큰 사이즈로 하나 줄래? 어머님, 카페 오랜만에 오셨네요. 계산은 제가 할 테니까 시원하게 드세요. 고맙다. 우리 며느리 덕에 공짜 커피를 마시게 되니 횡재한 기분이구나. 홀로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며느리는 여전히 인기가 많았어요. 오랫동안 쳐다보는 남자들이 거슬렸는데 잠시 후 명함을 주고 가는 남자도 보았습니다. 며느리와 눈을 마주쳤는데 전 아무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싱긋 미소를 지었답니다. 며느리는 명함을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고 계속 할 일을 했죠. 얼마 뒤에 보험 고객을 만나러 며느리 카페에 들리려고 걸어가는데
이미 퇴근하고 나온 며느리가 한 남자의 팔짱을 끼고 걸어가더군요. 이건 누가 봐도 의심, 아니 확신을 했을 겁니다. 며느리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두 눈으로 봤으니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일단 두 사람 뒤를 따라 걸었고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들어갔을 때 속도를 내서 한 손으로는 며느리의 뒤통수를 잡아챘고 다른 손으로는 상간남의 머리통을 세게 후렸습니다. 이 잡것을 봤나? 남자들한테 흘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며? 끼부린 적 없다며? 이 못된 싸구려 기집애야. 이렇게 남자랑 바람 피우다 걸렸으니 할 말이 없겠지. 너 오늘 상간남이랑 내 손에 돼질 줄 알아. 며느리가 뭐라 말하기 전에 귀싸대기를 힘차게 날려줬고 상간남의 정강이를 구두발로 차고 면상에 침을 퇴뱉고 뺨을 후렸습니다. 두 사람이 골목길 바닥에 쓰러져서 앓는 소리를 내다가 곧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사돈 접니다. 지영이 외삼촌이요. 저희 누이 결혼식 때 뵀었죠? 어머나 사돈, 죄송해요. 난 며느리가 바람난 줄 알고. 그래도 얼굴 확인이라도 하시지 그랬어요. 갑자기 날벼락 맞은 기분이네요. 제 큰 실수에 며느리는 화를 억지로 참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바람 같은 거 안 피운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 병이 아직도 치료가 안 된 모양이야. 네 외삼촌께 큰 실수를 했구나. 너에게도 마찬가지고. 미안하다. 사돈 죄송합니다. 두 사람은 몸을 풀더니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곤 그만 가본다고 하며 떠나더군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하늘을 보았고 한숨을 연신 쉬다가 몸에 긴장이 풀리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찾아가지 않았는데 며느리도 저에게 구태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어느새 아들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올 날이 다가왔답니다. 그 전에 며느리와 좀 풀었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 전화를 했더니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신혼집으로 찾아갔는데도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늦게까지 일하나 싶어 카페에 찾아갔더니 직원이 말하길 며칠 휴가를 내고 안 나오고 있답니다. 느낌이 좀 이상해서 이번엔 사돈께 연락하고 사돈 부부 집에 찾아갔습니다. 사돈,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다시 봐도 사돈 신혼집은 예쁘네요. 어서 오세요. 실례란요. 사돈은 늘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사돈, 며느리가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카페에도 휴가를 냈고 집에도 없네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들어서 찾아왔습니다. 지영이가 연락이 안 되죠? 머리가 복잡해서 좀 쉬고 온다고 했어요.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네? 혼자 여행을요? 사돈, 결혼한 여자가 출장 간 남편을 두고 혼자 여행을 가는 게 정상적인 건가요? 이건 제가 히스테리 부리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지영이가 요즘 골치 아픈 일이 좀 있었나 봐요. 혼자 사흘 동안 쉬다가 온다고 했으니 아마 오늘 밤에 돌아올 겁니다. 예쁘게 봐주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되네요. 자꾸 거슬리는 짓을 하니 제가 의심하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리면 반박해 보세요, 사돈. 아닙니다. 사돈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자식을 잘 키우지 못해 이런 철없는 행동을 하게 됐네요.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오늘 밤에 돌아온다고 했으니 며느리 집 앞에 가서 기다리면 곧 볼 수 있겠네요. 사돈, 그만 나가보겠습니다. 사돈, 오늘은 제 딸을 쉬게 하는 게 어떨까요? 아니, 여태껏 쉬다가 오는 길이라면서요. 뭘 더 쉬라고 하는 겁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집안이네. 저는 궁시렁거리며 불만을 가득 안고 사돈집에서 나와 다시 며느리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타이밍이 딱 맞아서 여행에서 돌아오는 며느리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여긴 웬일이세요? 네가 핸드폰을 꺼놓은 걸 모르는 거냐? 누가 보면 내가 허구한 날 찾아오는 CM인 줄 알겠네. 넌 출장 간 남편 두고 혼자 여행을 가고 싶디? 바람 쐬고 오니 좋아? 아니면 바람을 쐬고 온 게 아니라 피우고 온 건가? 얼굴이 헬쑥한 게 꼭 에너지를 쏟아내고 온 것 같구나.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머리가 많이 아파서요. 왜? 죽을 병이라도 걸렸냐?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들어오지 말라고? 나 그냥 돌아가야 하는 거냐? 오늘은 그래 주세요. 제가 지금 생각할 게 좀 있어서요. 아주 맹랑하고 이기적인 기집애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예 내 아들 돌아오면 새 애인을 데리고 와서 단판을 치는 것도 재밌겠어. 어머님,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저 바람 안 피웠어요. 그만하시고 돌아가세요.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뭔가 숨기는 눈치였는데 대화를 더했다간 제가 폭발할 것 같으니 그만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오면 며느리를 제대로 신문하든 미행을 하든 숨기는 걸 밝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틀 뒤 아들이 해외에서 돌아왔고 회사를 들러 회의를 하고 늦은 밤에 퇴근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날 단판을 꼭 지었으면 싶어서 사돈 부부를 애들 신혼집으로 오라고 통보했습니다. 다른 볼 일이 있다고 했지만 제가 무조건 오라고 했더니 말대답하지 않고 알겠다며 바로 아들 집에 모두 모였습니다. 석훈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3개월 동안 타지에서 일하느라 수고했어. 아이, 엄마, 오늘 돌아왔는데 다 모이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일찍 쉬고 싶었는데. 이 엄마가 성격이 급하잖니. 아무래도 가족들 다 모여서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아서 내가 불렀다. 네 처가 며칠 전에 혼자 여행을 다녀왔단다. 이 일을 그냥 쉽게 넘기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바쁜 사람들이 다 모인 거야. 아이, 엄마, 그건 나도 알고 있어요. 집사람이 여행 간다고 저한테 허락을 구했으니까 다 알고 있었다고요. 네가 물러 터졌으니 제가 혼자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야. 아니다 싶은 건 아니라고 해야 하는데 무조건 오케이 해주니까 며느리가 멋대로 날뛰는 거라고. 내가 며느리를 의심하는 병이 있다고 해서 최대한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오늘은 진실을 들어야겠다. 새애기, 너 어딜 다녀왔는지 이야기해봐라. 숙박업소는 어딜 갔는지, 밥은 어디서 먹었는지, 영수증도 다 보여줘봐. 혼자 다녀온 건지 확인해야 하겠으니까. 그러자 아들은 그만하라고 말렸지만 제가 큰 소리를 치며 아들 입을 다물게 했어요. 사돈 부부는 제가 화난 걸 알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고요. 이윽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증명할지 영수증은 없어요. 현금으로 여행을 했거든요. 그걸 지금 나더러 믿으라는 거냐? 요즘 다 카드를 쓰는데 무슨 현금으로 여행을 다녀왔다는 거야? 네가 의심되니까 아니라는 걸 증명하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냐? 아니면 바람 피우는 걸 들킬까봐 현금만 쓰면서 돌아다녔냐?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진짜 바람이라도 피우고 온 건지 당당하지 못한 태도였습니다. 어머님, 저 바람 피우지 않았어요. 혼자 가볼 곳이 있어서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고? 핸드폰까지 꺼놓고 영수증 하나 남기지 않고 다녀온 곳이 어디냔 말이야. 아, 답답하네. 그렇게 가만히만 있을 거야? 바른 대로 대답하지 못해? 어머님, 제발 그만 물어주세요. 제가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그러니까 뭔가 걸리는 게 있긴 있다는 소리네. 너 바람난 거 말고 다른 거 없지? 이 못된 것 같으니. 날 며느리 증후군 정신병자로 만들어놓고 감히 바람을 피워? 넌 누구랑 바람 피운 거야? 당장 그 남자 연락처 말해봐! 며느리를 연신 다그쳤더니 안사돈이 절 말렸습니다. 아이, 사돈, 제 딸은 바람을 피우지 않았어요. 제 이름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세요. 사돈 이름을 거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솔직히 사돈도 수상해요. 며느리 외도를 숨겨주는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사돈. 절대 그런 게 아니니 흥분 가라앉히고 제 딸이 정리가 되면 그때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사돈, 그러지 말고 오신 김에 우리 같이 술 한잔 하실까요? 이서방이 면세점에서 고급 양주를 사왔더라고요. 우리 한잔 하면서 기분 풀고 대화도 나눠요. 사돈, 제가 미쳐가고 있거나 며느리가 허튼 짓 하는 것 중 하나인데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난 아직 답을 모르겠습니다. 사돈, 그런 고민은 잠시 넣어주시고 술 한잔 해요. 제가 술상 바로 차릴게요.
안사돈이 부랴부랴 술상을 차렸고 며느리를 제외한 식구들이 술잔을 비웠습니다. 저는 속이 타들어가고 있어서 그런지 술이 굉장히 잘 들어가더군요. 연거푸 양주를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 특별한 대화 없이 술만 들이켜다가 결국 취해서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눈이 저절로 떠졌는데 이미 새벽 시간인 것 같았어요. 물이라도 마시고 다시 누우려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는데 서재방이 살짝 열려 있었고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더군요. 사돈 부부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내 말 잘 들어. 이 아이는 우리 아이야. 당신 호적에 올려서 우리가 키우는 거야. 당신 할 수 있겠어? 내가 당신과 재혼하고 처음 맞닥뜨린 난관인데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 내가 아이의 아빠가 되어 최선을 다해볼게. 고마워. 일이 이렇게 된 건 유감이지만 이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맞아. 당신 말이 맞아. 이서방이랑 사돈 모르게 얼른 호적에 올리자. 내 전처가 낳은 자식이라고 소개하면 끝나는 거야. 당신이 큰 결심해줘서 진짜로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내 딸은 이혼당했을 거야. 모든 일이 잘 해결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 사돈이 지영이를 의심하는 게 마음에 걸리지만 계속 우리가 가봐쳐주자고. 사돈 부부의 대화를 듣고 문틈 사이로 시선을 집중했더니 두 사람이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고 있었죠. 그제야 며느리가 말한 복잡한 일이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과 결혼하기 전에 애를 낳았는데 여태껏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확신이 든 저는 분노하며 서재 방문을 발로 밀어차며 사돈 부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사돈 깨셨어요? 잘들 놀고 있네. 애를 싸질러 놓고 숨겨온 거야? 그리고 당신이 재혼한 남편 호적에 올리기로 한 거야?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네. 애 딸린 기집애가 아들과 날 속이고 결혼한 거냐고? 아이 사돈, 그게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주둥이 탐으러. 네 딸한테 직접 물을 테니까. 석훈아, 당장 일어나. 내 목소리 안 들려? 빨리 일어나서 네 마누라 끌고 나와봐. 집안이 떠나가도록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잠시 후 잠이 깬 아들과 며느리가 나왔는데 제가 어린아이 옆에 있는 걸 본 며느리는 경악하더니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비밀을 숨긴 걸 들키니 오금이 저려서 다리에 힘이 풀린 거냐?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내 아들과 나에게 어떤 농락을 한 거야? 어머님, 어머님, 말 더듬지 말고 말해. 똑바로 진실을 말하고 혼이 나든 매를 맞든 하자고. 당장 이 아이가 누구인지, 너라는 여자는 뭐하는 애인지 다 밝혀. 하나라도 거짓이면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할 줄 알아. 그랬더니 며느리는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고 안사돈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여자들은 왜 분리하면 눈물부터 흘리는 걸까요? 같은 여자로서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운다고 해결될 건 아무것도 없어. 제 아들이 손짓을 하며 그만 화내고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엄마, 왜 잠깐 진정할 시간을 주는 게... 넌 입 다물어! 이 호구 멍청이야! 너 지금 사기 결혼 당한 거 모르겠어? 애를 숨겨놓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 아들은 바로 입을 다물었고 흐느끼며 울던 며느리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실은 제가요, 석훈 오빠랑 결혼하기 3년 전에 남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랑 결혼할 줄 알고 동거를 시작했고 이듬해 아이를 낳았어요. 이제야 사실을 말하네. 그래, 그렇게 동거해서 낳은 자식을 몰래 숨겨온 거냐? 내 아들을 속이고 나를 기만했던 거냐고? 그게 아니라 전 그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쪽 집안에서 절 반대했어요. 애기 아빠도 곧 저를 버리게 되어 미혼모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쪽 집안에서 제 아들은 키워줄 의향이 있다면서 애만 달라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전 미혼모가 될 자신이 없었고 저희 엄마도 자신처럼 미혼모가 되는 것보다 새로운 인생을 찾는 것이 좋을 거라고 해서 아기를 포기했어요. 형편도 돈도 없으니 잘 사는 집 손자 아들로 사는 게 100번 낫다고 생각했어요. 자식을 버렸다고?
근데 왜 다시 찾아온 거야? 얼마 전 그쪽 집안 식구들이 여행 중에 모두 사망했대요. 연락을 받고 제 아들이 걱정돼서 내려가 본 거예요. 제가 여행을 다녀온다고 간 곳이 장례식장이었어요. 그쪽 집안에서 제 아들을 키워줄 사람이 없기도 하고 다시 아들을 보니 데려오고 싶었어요. 너무 늦었지만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외삼촌이 돌봐주고 계셨는데 아까 새벽에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진짜 기가 막히네.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바람 피운 것보다 더한 일이네. 애를 버린 못된 것이 내 며느리라고? 자식을 그렇게 버리는 여자는 내 며느리 자격 없다. 그 순간 안사돈이 무릎을 꿇고 제 앞에서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사돈, 한 번만 봐주세요. 이 아이는 저와 남편이 키울 거예요. 원하시면 멀리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게요. 사돈, 미혼모시죠? 저도 미혼모고요. 우리가 자식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지 생각해봐요. 저는 딸이 저와 똑같은 삶을 사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상대 집안은 부자이고 아기를 잘 키워줄 테니 그쪽으로 보내고 제 딸은 새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사돈, 같은 미혼모로서 이해를 해주세요. 제발요. 아무리 그래도 아이를 버린 애를 그냥 봐주는 건 어렵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낳은 아이는 지켜야죠. 그리고 그걸 숨기고 내 아들과 결혼한 것도 괘씸합니다. 사쿠나, 너 이제 다 알았으니 어떻게 할 거냐? 제 아들은 저에게 한 걸음 다가오더니 두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놀란 건 알겠는데 이 사람 입장을 생각해봐요. 미혼모인 장모님이 당신처럼 살기 바라지 않아서 남자 쪽에 보낸 거라잖아요. 숨긴 건 괘씸하지만 가족이니까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잖아요. 뭐? 이 못난 놈, 팔불칠 등신! 뭐가 됐든 애 딸린 여자가 널 농락한 건 변하지 않는 진실이야. 난 이것들 용서 못해. 당장 이 집에서 나가자. 나와! 에이, 엄마, 조금만 시간을 줘요. 생각하고 대화로 풀고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자고요. 여기서 뭘 더 생각해? 넌 사기 결혼 당한 거야. 꼬리 9개 달린 여우한테 홀려서 호구 잡힌 거라고. 사돈과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계속 오열하며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두 모녀에게 뺨을 한 듯이 갈겨줬답니다. 니들은 사람도 아니야. 애를 버린 것도 모자라 과거를 숨기고 결혼을 해? 니들 고소당할 준비하고 있어. 내가 아주 끝장내줄 테니까. 그렇게 단언하고 아들을 강제로 끌고 나가려는데 박가사돈 품에 안겨있는 3살 아이가 눈을 뜨더니 내려달라고 몸을 흔들더군요. 바닥에 발을 디딘 아이는 아슬랑아슬랑 걸어와 제 다리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뭐? 할머니? 난 네 할머니가 아니야. 저리 가. 할머니 예뻐요. 나 안아줘요. 뭐? 저는 외면하며 꼬맹이를 피해 뒷걸음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를 따라오더군요. 할머니 안아줘요. 글쎄 아니라니까. 난 네 할머니가 아니야. 저는 도망치듯 애들 신혼집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들은 당장 제 말을 듣지 않으니 혼자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아들을 구하고 사돈집에 풍비박산을 내기로 마음먹고 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준비했죠. 그런데 이틀 뒤에 아들과 며느리 사돈 부부 그리고 며느리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구걸하러 온 것이었죠. 사돈,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멀리 떠날게요. 우리 부부의 아들로 키울 겁니다. 제 딸이랑 이 서방이 이혼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무리한 부탁인 거 압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헤어지지 않고 계속 살고 싶어 해요. 싫습니다. 내 귀한 아들을 당신들의 호구로 주지 않을 겁니다. 정신 차리게 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릴 거라고요. 제가 변하지 않은 걸 확실하게 말했더니 다들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아들까지 그러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가 날 혼자 키우고 힘들었던 거 아시죠? 제 아내도 그랬어요.
많이 흔들리다가 장모님이 미혼모 되지 말라고 심하게 말려서 아이를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속이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실은 나도 아내가 아이를 낳은 적이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뭐? 그럼 다 알면서도 그저께 너네 집에서 아무것도 모른 척 연기한 거야? 엄마, 아내의 과거를 덮어주고 살고 싶을 만큼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여자예요. 엄마께 불효한 건 정말 죄송하지만 아내와는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엄마, 아이는 장모님이 키우신대요. 그럼 저랑 아내는 똑같이 살던 대로 살면 돼요. 간쓸개를 다 갖다 바칠 기세네. 이 어리석은 놈. 다들 내 집에서 꺼져. 니처랑 이혼 안 하면 나랑 연을 끊어버리면 되니까 나가라고.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싹 다 쫓아내고 마음 정리를 했습니다. 아들놈이 언제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 진짜로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니 제 결정대로 하기로 했죠. 거의 매일 찾아와서 현관문 앞에서 용서를 비는 사돈 식구들은 어느 날부터 조용했습니다. 아들에게 문자가 왔는데 사돈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떠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문자를 보니 저에게 안기려던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사돈 식구들은 진짜 괘씸했습니다. 이에 저는 찾아가서 따지기로 했어요. 여기 다들 모여 있었네. 사돈, 당신 손자를 아들로 키우겠다고 떠나는 거요? 사돈, 오셨어요? 네, 저희 부부는 멀리 시골로 가려고요. 파둔 집을 사려고 계약하러 내려갑니다. 곧 이사해서 아이를 키울 겁니다. 그리고 이서방과 제 딸은 참 너무들 하네. 특히 며느리 너, 애를 2번이나 버리겠다는 거냐? 미혼모였을 때 어쩔 수 없이 전 남편에게 보낸 건 이해되지만 지금 네 모친에게 대신 키우라고 보내는 게 말이 되냐? 네 자식은 네가 키워. 이제 미혼모도 아니잖아. 네? 어머님, 그럼 오빠랑 같이 키워도 돼요? 니들이 헤어질 생각이 없다며? 멍청한 팔불출 석훈이가 책임지고 살겠다는데 어쩌겠냐? 미혼모가 아닌 부부가 키우는 거니까 니들이 키워. 어머님, 감사해요. 사돈 감사합니다. 큰 결정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며느리 너, 지금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은 데다 네 모친이 애를 데려가겠다고 해서 순응한 것 같은데 다시는 네 애를 네 품에서 벗어나게 하지 마. 자식 키운 엄마로서 훈계하는 거니까. 아, 네, 맞아요. 제가 정신이 온전치 않았어요. 제 아들은 제가 키워야 하는 게 맞아요. 어머님, 저랑 오빠가 잘 키울게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진 모르겠지만 후회에도 이미 늦어버렸답니다. 미혼모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크게 마음이 돌아선 것 같기도 했고 아들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싶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사돈 부부는 이사를 가지 않게 되었고 아들 부부가 아이를 키우게 되었어요. 당연히 아들 호적에 올렸답니다. 저는 손주를 예뻐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지내려고 했어요. 아들을 이기지 못해 허락한 것이지 진짜 애정이 있어서 받아준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손주는 이상하게 저를 많이 찾았답니다. 애들 신혼집에서 할머니가 보고 싶다며 울고불고하며 난리를 쳐서 저희 집에 와서 제 품에 안겨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할머니 좋아. 난 네가 별로 안 좋아. 거짓말. 할머니도 내가 좋잖아. 아니라니까. 혜준아 좀 떨어져라. 할머니 팔 아프다. 그럼 내가 할머니 안아줄게. 내 무릎에 앉아. 뭐?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리자 아들 부부가 미소 짓더군요. 저는 져주는 김에 끝까지 다 져주기로 마음먹고 손자를 친손자로 생각하기로 했답니다. 애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순수한 아이를 사랑해주는 건 당연한 일이니 예뻐해주고 아껴줬답니다. 사실 자주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 사돈도 미웠어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모두 아들 때문에 꾹 참았답니다. 그런데 이듬해 며느리가 둘째를 가지게 되면서 상황은 변했습니다. 태어난 둘째 손녀를 보게 되자 며느리와 사돈에 대한 미움은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해가 2번 지난 지금까지 다들 사이좋게 지내고 있답니다. 어쩌면 미혼모였던 제가 처음부터 며느리를 이해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며느리가 제 딸이었으면 사돈과 같은 결정을 했을 거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과거를 숨기고 결혼한 것이 괘씸하긴 하지만 아들놈이 다 알고 결혼한 것이니 그건 역시 용서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며느리가 카페 일을 관두고 살림과 육아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눈에 거슬리지 않게 남자 지인들은 싹 다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니 저도 보듬어주고 예뻐해주려고 노력하면서 지냅니다. 세상의 모든 미혼모를 응원합니다. 상처를 보듬어주는 사람은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힘내세요.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